자, 이번 시간에는 실무 알고리즘 가운데서 마지막 알고리즘입니다. 실무 알고리즘은 거의 무한하게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대표적인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행이자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은행이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리, 복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이제 고객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어떤 원금을 넣겠죠. 뭐 100만 원 이렇게 넣습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원금은 살아있고 이자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원금과 이자를 다 알려준다고 해서 원금에다가 이자가 이제 더 누적되겠죠. 그거를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 원리합계 계산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행이자 계산 알고리즘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업 쪽에서는 원리합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리 조건을 보면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원금을 얼마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예치 기간이라고 해서 은행에다가 몇 년을 넣을 거냐. 5년을 넣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해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매년 원리합계를 출력한다. 원금과 이자를 출력합니다. 근데 이제 이자가 붙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붙는다.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죠. 이자에 대한 이자도 붙는다. 이걸 이제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 복잡하게 중복해서 이자를 준다 해서 복리라고 하고요. 이자율은 연 5.4%로 정한다. 여기 이제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복리.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단리는 어떤 원금이 있으면 원금에 대한 이자, 연 이자가 그냥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붙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럼 5년 됐을 때는 원금 플러스 매년 붙는 거 곱하기 5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가 계산이 되고요. 복리는 여기에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 이거를 이자만큼 한 거. 원금도 있고 이자를 곱한 것만큼. 이만큼이 더 주어지죠. 그게 내년도에 또 이만큼 더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이걸 이제 복리라고 합니다.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이 M, 연 이자율이 R, 그 다음에 횟수로 Y년 후의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합계를 S라고 하면 단리 방식, 복리 방식. 옆에 설명을 했죠.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복리, 원래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단리라고 한다. 그래서 단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원리합금, Y년 후의 원리합금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거를 몇 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여기 이제 공통인수죠. 1 플러스 R 곱하기 Y. 복리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금에다가 이자 곱한 거에 또 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RY의 Y승 이게 이제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요게 첫 해고요. 요게 두 번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돼서 이게 Y 번째 해가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총 이자율은 여기서 이제 복리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R분의 Y승. 그래서 1년차는 1 플러스 R, 2년차는 1 플러스 R의 2승, 3년차는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보형수 I는 이제 몇 년 하느냐 하는 이제 거치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I의 최대 값은 이제 Y년 한다고 그랬죠. 거치 기간. Y년만큼 거치하면 이제 원리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자율은 5.4%라고 그랬죠. 5.4%. 소수점으로 따지면 0.054입니다. 0.054. 자, 원금과 몇 년을 거치할지 M1과 Y년을 읽습니다. 자, K는 총 이자율인데 여기 총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원금도 감안해서 한 겁니다. 1 플러스 R.
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i는 반복 변수입니다. 1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y년까지 다 끝나면 출력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총 이자율. 자, K는 원래의 K에다가 이게 이제 복리니까 1 플러스 R을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하죠. 누적해서 그걸 원금에다가 곱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원래학기 토탈이 되는 거죠. 토탈. 복리식을 여러분이 보시면 합니다. 복리식에 보시면 M 곱하기 1 플러스 R의 Y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K죠. K. 이게 K입니다. 그래서 K가 처음에는 원래 1로 시작했죠. 1로 시작해서 1 플러스 R만 한 번 곱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언제까지? Y가 될 때까지. 그래서 1년일 때 원래학계 T, 2년일 때 원래학계 T. 그래서 I하고 T를 쌍으로 해서 출력해주면 1년 단위의 원래학계, 2년 단위의 원래학계, 3년 단위의 원래학계, 마지막에 Y년 뒤에 원래학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 방식, 이게 복리고요. 달리로 하게 되면 여기를 고쳐야 되죠. 여기. 원금에다가 K가 곱해지는데 K는 달리니까 1 플러스 I 곱하기 R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이자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1 플러스 R의 Y승이 아니라 1 플러스 I 곱하기 R.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Y가 원래 I죠. 1 플러스 R의 I승이 아니라 1 플러스 I 곱하기 R. 이렇게 통째로 바뀌면 이게 달리 방식, 이게 복리 방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행의 이자 계산 또는 원리학계 계산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 문제, 예상 문제에 보면 4번 문제가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거에 약간 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의 현재 시각을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 도시의 현재 시각을 계산하는 이쪽이 이제 시간 환산 알고리즘이죠. 자, 어떤 조건이냐면 현재의 시각을 며칠, 몇 시, 몇 분으로 봤습니다. 24시 표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도시는 주로 여러분들이 지구에 보면 이렇게 위도가 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 다음에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쪼갰던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 이게 북극에서 쳐다보면 360도죠. 그래서 이렇게 경도가 있죠. 이 경도가 쭉 0도에서부터 어떻게 되냐 360도까지 갑니다. 그럴 때 서울의 경도값이 135도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라고 그러면 90도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가 서울. 자, 서울인데 이때 D1 몇 시 몇 분 이렇게 잡힌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 어떤 경도 135가 아닌 다른 경도에 있는 사람 그 나라는 몇 월 며칠 몇 시일까? 그게 이제 요 360도 경도 360도가 24시간이잖아요. 네. 24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 이제 135도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요 측정하려고 하는 그 세계 시간이 경도가 몇 도인지를 봐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순서도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무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